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영호고요. 얘기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비가 많이 와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휴가를 못 가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나도 못 가는 거 쟤네들도 같이 못 갔으면 좋겠죠.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오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기분 좋게 따고 왔는데 주차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갖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가면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좀 기분이 좀 찌들어갖고 약간 좀 이렇게 쭈그러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엔 더 밝게 해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대놓고 비웃지 마세요. 아마 한 학기 요 수련 내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실 거니까요. 적당히 대처 방법을 생각해서 오시면 돼요.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직 제가 시간 끄느라고 이래요. 아직 좀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이제 해도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이 수업 그 개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 책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그 책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하고 미리 좀 공부하셨던 분은 이제 그 책이 있으시니까 지금 새로 그 재본한 책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 그냥 복사해서 다시 만들었으니까 책이 다 떨어져서요. 그렇고 이제 아직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아직도 더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 그 교재들 기본서들 보시면 설명 정말 자세히 해놓으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새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갖고서 그대로는 정리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된 형태로 만들려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씩 수정도 해드리고 요런 거 첨가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예비 순환 때는 거의 빼놓지 않고 전체를 다 했어요. 군데. 근데 예비 순환을 이미 이제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제가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개관하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 교재 내용은 약 한 60에서 70%의 비중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교재에 있는 내용에 예를 들어 탄력성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집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자, 요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계속 연결을 해가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이 책이 절대로 일순환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나 제가 낸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계속 나중에 3순환까지 다 갖고 쓰세요, 그냥.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긁어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답도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여놨으니까 이걸 계속 쓰시는데 제가 1순환에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순환 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요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뒤로 좀 할 거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구도를 잡는 거는 그런 식이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남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이제 공통되게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우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쉬는 시간도 제가 웬만하면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끝난 다음에도 저를 잡고서 계속 있으시면 제가 집에 안 가도 돼요. 네, 여기에 그냥 제가 옛날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버릇이 돼서 잘 안 가도 되니까 계속 붙잡고 물어보시고 원하시는 걸 다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혹시라도 아마 하도 제가 그 경제수학 부분은 미리 배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앞부분에 수학을 좀 안 하신 분은요. 그거는 어차피 가면 걸리세요.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편해요. 제가 조금 수학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문과시거든요. 웬만하면 귀찮아하시고 안 했으면 좋으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출제자 자체가 이제 그 근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출제자일 거예요. 근데 근대 경제학은 수학을 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요. 수학 쓰지 않고 하는 게 오스트리안 학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오스트리안 학파는 이미 지금 다 사라져 형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수학을 쓰고 공부하신 분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왕 똑같은 거라도 수학을 좀 사용하면서 답을 쓰시면 훨씬 반가워하세요. 그분 입장에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념 자체도 수학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멋있으려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훨씬 잘 풀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수학하는데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린다면 저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 초에 떠놓은 거는 시간 자체로 한 열 몇 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초창기에 미리 들어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수학 그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열 몇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무슨 얘기 수학이 나오더라도 편안해지시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으시고요. 저를 만나시는 동안에 얼마든지 저를 또 다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안 되는 것은 체크해 갖고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것까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수학은 피해가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꺾어버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권하고요. 자, 이제 지금 교재의 8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나올 거면 탁탁탁탁 하시다 보는데 거기서 그대로 딱 나오면 좋은데요. 약간 옆으로 가버리면 응용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반이 되는 것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출발점에서부터 가볍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은 이제 출발이요. 경제학 자체가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어원 자체가 간단하게 막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코놈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놈이냐고요? 이코놈인데요. 그 놈이 뭐냐면요. 어떤 놈이었냐면 그 유럽에서 집사라고 그러죠. 살림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이코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럼 X가 붙으면 그거는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사가 하는 일은 집사는 돈 벌어오지 않거든요. 돈은 대감마님이 가서 벌어오고 공작, 후작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어오면 이 사람들은 집에서 뭘 합니까? 배불리 먹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보통 뚱뚱해요, 보면요. 많이 먹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아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에도 economize 그러면 뭐 절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경제학이 가장 중요한 건 절약하는 건데 절약하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많으면 그러니까 숨 쉴 때 공기 절약해서 숨 쉬지 않으시잖아요. 있는 대로 숨 쉬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의 출발점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가장 많은 만족을 느끼게끔 사용하겠는가? 그거부터가 출발점이고요. 이 맥은 끝까지 다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다른 걸 손대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이제 경제학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부족하면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라면 결국에 내가 돈이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쓸 것 같으면 그냥 되는 대로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1,000만 원 다 못 쓰거든요. 그냥 뭐 술도 가서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줌마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래 먹어도 돼요. 근데 늘 가면 고민하시잖아요. 요걸 한 병 먹을까 2병 먹을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해서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뭐 주체나 이런 거는 뻔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회계학이나 이런 쪽과 크게 차이 나는 게 기회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선 내가 직접 지불한 것만 비용이라고 보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지불한 것만 보는데 다시 말하면 명시적 비용만 비용이라고 보는데 반해서 경제학을 얘기할 땐 숨어있는 암묵적 비용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오늘의 비용은요. 제가 차 타고 올 때 기름값이에요. 그게 비용인데 그거는 회계학에서 따지는 거고요. 경제학에서 따지면 제가 이 시간에
집에서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거 못 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행해졌어요. 그것도 비용인 게 경제학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집어넣지 않으시면 경제학에서는 틀린 답이 나온다라는 걸요. 그리고 나중에 생산자 이론에 가더라도 비용 얘기 나올 때는 전부 다 기회비용입니다. 모든 게요. 네, 그래서 비용하면 기회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매몰 비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이미 10억이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 총 앞으로도 20억이 더 들어야 이제 개발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0억을 들여서 40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시장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25억 밖에는 수입이 안 생긴대요. 자, 그러면 제가 개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미 했고요. 이거 앞으로 써야 돼요. 자, 이거는 30억이 들어갔는데 25억밖에 안 되니까 5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 저는 총 10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5억밖에 손해를 안 보죠. 이상하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거 이거 뚝 잘라버리면 끝나요, 그냥. 자,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에 것만 따지면 20억 들어서 25억 벌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거를 신경 쓰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돌이킬 수 있으면 그 매몰 비용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내가 사업을 그만두면 일부는 건져올 수 있어. 그러면 그 매몰 비용이 아니고요. 한 번 나간 건 그냥 아주 간 거다라고 보실 때는 그냥 매몰 비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몰 비용을 자칫해서 잘못 넣으시면 답이 잘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용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기회비용은 반드시 넣으시고 매몰 비용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그렇게 하면 아마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잠깐요. 그 앞에 제가 빼놓고 가니까 또 좀 마음에 걸려서. 거기는요,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건 편하시죠? 그래서 행동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를 붙일 때 이렇게 붙인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인데, 재화 중에서 자유재는 안 건드립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걔는 너무나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라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자, 경제재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유재는 보통 그냥 가격이 0인 재화라고 정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다 보니 가격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공기 숨 쉬면서 돈 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근데 이거 옛날에 한번 소송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공무원 아마 7급 시험인가 그렇긴 했는데, 다음 중 자유재는 이렇게 해서 골랐는데요. 항상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모래 이러면요, 자유재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렇죠. 지금 뭔가를 아시는데 너무 중간에 설명이 없어요. 배경 설명이 없거든요. 바닷가에 가면, 미안합니다. 잠깐 바닷가 얘기해서 못 가실 것 같은데. 자,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잖아요. 그거 한 주먹 떠갖고 온다고 해서 나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남의 얼굴에 뿌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하겠지만, 하나 갖고 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떠갖고 와봐요. 아저씨 삽 들고 쫓아와요. 내가 얼마 들고 갖고 왔는데? 다르죠?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자유재예요. 근데 또 다른 상황에 있는, 공사장에 있는 모래는 자유재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그때 논란이 생겼어요. 모래가 나와서 이거 자유재냐 아니냐 그래갖고 막 소송 걸려서 한참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5급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중간에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 문제가 어떤 배경 하에서 문제를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저런 상황이면 또 달리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경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배경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는 게 실수를 없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요거를 빗대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특별히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이건데요. 이게 뜬금없이 얘가 나오죠.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옛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 돼갖고 이거 안 되는데.
조금 전에요. 제가 이제 올해 25살이니까 한 1, 2년 전에요. 제가 그때가 그 경제 원로